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낡고 버려진 저택이 하나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잡초와 덩굴이 우거진 그 저택은 주민들 사이에서 구천영가의 집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 집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끔찍한 소문이 있었다. 그 옛날 이곳에 살던 가족 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집에서는 기괴한 소리가 들리거나 밤마다 불빛이 비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하게 되었다. 시골의 평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대학생 민혁은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호기심과 모험심에 불타올라 마을에서 유명한 구천영가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썰렁한 분위기와 으스스한 느낌이 그들을 감쌌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들고 친구들과 함께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복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고요한 소리를 냈다. 점점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언젠가 들었던 발자국 소리가 더 이상 그들 것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2층에 있는 오래된 서재였다. 그의 친구 중 하나인 지훈이 책장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이곳에 살던 가족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며칠치는 끔찍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둘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지막엔 괴이한 형상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지워진 듯했고 종이 위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었다. 일기장을 읽던 중 그들은 문득 서재의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을 목격했다. 놀란 그들은 서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긴 후였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창문으로 탈출을 계획했다. 그때 서재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이 흔들리면서 벽면에 숨겨진 문이 드러났다.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는 순간 민혁은 거기서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이라 믿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그곳은 가족들이 사라지기 마지막으로 남겼던 흔적이 있는 비밀방이었다. 방 안에는 가족의 유물이 어지럽혀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 속에서는 그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고 그 형상은 손짓으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 형상은 점점 또렷해지더니 그곳에 갇힌 가족들의 영혼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거울로부터 떨어지려 했지만 그 순간 방 안에 전등이 폭발하며 어둠이 드리워졌다. 공포에 질린 민혁과 친구들은 서로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손을 맞잡았으나 그 형체가 가져오는 차갑고도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민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려 손전등을 켜고는 거울 속 형체를 없애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찬찬히 빛을 비춰 거울을 가리키자 거울 속 형상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곧바로 비밀방의 문이 열리며 서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서둘러 저택을 벗어났다. 이후로 민혁과 친구들은 구천영가의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소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남겨졌다. 시골 마을의 슬픈 전설은 그렇게 이어졌고 그 집은 다시금 고요한 침묵 속에 잠길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때 겪었던 일이다.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자연과 어우러진 캠퍼스가 아름다웠지만 깊은 산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지고 나면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기숙사에서 학과 건물로 가려면 산길을 지나야 했는데 낮에는 경치가 좋아 산책하기 좋았지만 밤이 되면 누구도 그 길을 혼자 걸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야간조 실험이 끝나고 학과 건물을 나섰다. 실험은 늘 예상보다 오래 걸리기 마련이라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은 벌써 깜깜해져 있었다. 실험복을 벗고 가방을 챙긴 뒤 친구들과 함께 나서려 했으나 다른 친구들은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나 혼자 먼저 출발해야 했다.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선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평소엔 잔잔한 물소리가 위로가 되었지만 그날따라 물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렸다. 뭔가 끈적끈적하게 말라붙은 듯한 소리가 물결에 섞여 들려왔다. 기분이 묘하게 불쾌했지만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면서 나뭇잎들이 싸늘히 춤췄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는데 이번엔 발뒤꿈치 근처에서 또박또박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멈췄다. 다시 걸으면 그 소리도 따라왔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오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빈 길에는 미세한 안개만이 깔려 있었다. 나 혼자서 너무 겁먹은 건가? 생각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아 발걸음을 서둘렀다. 어느새 산길의 중간에 있는 작은 다리에 도착했다. 거기에 이르자 다시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번엔 더 확실하게 들려왔다. 그것도 내 바로 귓가에서 말이다. 심장이 철갑을 두른 듯 쿵쾅거렸다. 침도 꿀꺽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종이 비행기를 휙 던졌다. 내 발치에 떨어진 종이 비행기를 주워보았다. 간단한 종이, 아무 표식도 없는 종이었다. 어리둥절한 마음을 다잡고 집에 꼭 다다르길 바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종이 비행기가 바람 한 번 없는 산에서 얌전히 혼자 접혀지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서 멍하니 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여기 귀신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응, 여기 있어. 이 말과 함께 그 종이 비행기는 또다시 혼자 공중으로 날아오르듯이 사라졌다. 순간 등 뒤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모든 것이 흑백처럼 변해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을 뜬 곳은 다행히도 기숙사 내 침대였다.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상한 종이 비행기 이야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20년 전 그 다리 위에서 실종된 아이가 남기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게다가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로 그 길은 한동안 피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다리를 지나던 중 또다시 그 종이 비행기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장난처럼, 마치 그 아이가 놀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순간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때론 우호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는 아마 이 모든 시간을 외로이 숨어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강한 아이였으리라. 그의 웃음이 은근히 애틋하게 다가왔고 그 이후론 가끔씩 그 길을 지나다녔다. 이젠 무섭지 않다. 오히려 친구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면 잔잔한 마음 가득한 위로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물소리가 끈적하게 들릴 때면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은 여전했다. 언제나 알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그 산길, 그 다리 위에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른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계속되는 이야기일지도.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개 사람들의 상상력과 집단적 무의식에서 비롯된 도시 전설이거나 혹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엔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의 전설은 꽤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괴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는 젊은 남자가 밤에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친구들과의 이별을 마지막으로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으나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불안한 눈치를 보며 그 젊은 남자가 실수로 산에 들어갔거나 단순히 도시로 떠났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런 설명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일할 계획이 없었고 특히 산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낡은 필름이 발견되었습니다. 필름에는 흑백의 흐릿한 영상이 있었고
그 속에는 마을에서 사라진 젊은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에 쫓기듯 우물 근처를 배회하다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마치 수십 년 전의 것처럼 노후화되어 있었지만 사라진 남자라는 점은 확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윽고 전설 속에 그림자 사냥꾼을 떠올렸습니다. 그 존재는 사람의 그림자를 사로잡아 그들을 또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실제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저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사람은 마을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고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그림자 사냥꾼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저녁마다 우물 근처에서 밤을 보내며 수많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어느 흐린 밤 카메라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모습 없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곳에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안개 같은 존재가 필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주위를 맴돌던 작은 그림자들은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전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밤이 되면 마을의 모든 불을 밝히고 바깥 활동을 자제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보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 이상한 실종 사건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그 전설의 그림자 사냥꾼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우물 근처를 지날 때면 발걸음을 재촉하곤 합니다. 간혹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실종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을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누군가는 용감하게 외부에 알리려 했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신을 전파하지 말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의 공포는 여전히 그들만의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 그림자 사냥꾼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마을의 오래된 전설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그저 평온한 시골이라 여길지 몰라도 밤이 되면 그들 역시 모르게 이 오래된 공포에 따라하며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